안녕하세요. 장마도 막바지라고 합니다. 빨리 수해 지역에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들어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그 등록 임대사업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그 외에 정리를 좀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곰곰이 고민을 하면서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현재 이 부동산 정책이 너무나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팔고자 해도 쉽게 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기조로 간다라 그러면 정체 상태가 되겠죠. 물도 한 그릇에 오래 담아 놓으면 상하듯이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움직이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 속에서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한 좋은 기의 흐름을 바라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어려움 속에서 부동산 이 시장이 진짜 어렵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11일 날이죠. 이 등록 임대주택 특별법 보도자료 해가지고 18일 공포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기존 단기 4년과 8년 장기 아파트 임대주택 폐지한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등록 임대사업자를 내주지도 않고, 내주되 장기 10년이죠. 2번에 보시면, 장기 10년만 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짜리 등록 임대사업자를 냈으면 사실은 5년 가져가야 모든 혜택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존의 것을 적용해 준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4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말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를 내려면 무조건 10년이고, 그런데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동 폐지가 되면서 신규 등록을 이제 절대 안 해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자발적으로 말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를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등록 임대사업자를 낸 분들은 아마 이 말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소 신청을 해가지고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앞으로의 이 규제 정책이 이렇게 등취득세가 무겁다라 보면 아마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겠죠. 실수요자, 현재 무주택자들이 살 때는 기존의 등취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다주택자들은 등취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부동산에 종사하면서 보면, 집을 안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살 수 있는 여력이 돼도 안 사더라는 얘기죠. 이분들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짜 실수요자들이 몇 분이나 나와서 집을 살 것인지, 아마 그런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망세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이 임대 등록 해놓은 분들이 중간에 말소를 해서 팔고자 해도 그렇게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나중에 4년, 8년 만기가 돼서 이제 매매가 될 때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돼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록주택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가 말소할 경우에는 그 기존에 그 임차인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요. 참 이거 어렵죠. 말소를 해주되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의 그 동의를 얻어야만이 말소를 해주겠다. 이 부분은 잘 짚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적 의무라는 것을 지켰어야만이 그 자진 말소를 해줄 수 있는데, 이 공적 의무라는 것은 그 임대 의무 기간 그 준수죠.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 증액, 이게 5%죠. 요거 지켜야 됐고, 계약 해지 및 계약 그 거절 금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제대로 했어야 되고, 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잘 갖춰졌어야만이 중간에 이제 이 말소 신청을 해도 말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말소할 시에 임차인께서 그 임대인이 내가 이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니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동의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그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그 차차로 그 알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세 번째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분들은, 신규로 내는 분들은 바로 적용이 되고, 기존에 내 있는 분들은 이 시행 후 1년 후부터 돌아오는 계약자들은 그 반환 보증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단 그 임대인은 3분의 2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3분의 1을 부담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임대인은 이 반환 보증 보험을 들지 않으면 그 규제가 들어옵니다. 그 징역 2년 이하의 뭐 징역, 또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부분이 뒤따르게 되죠. 근데 임차인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굳이 뭐 반환보증보험을 들려고 할 일이 없겠지요. 그러면 임대인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입이 가능하신지, 한 건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기존 임대주택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획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이제 이 적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는 좀 다시 또 한번 그 각자의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인데요.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은 이제 지자체장이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 이 담보대출과 그 임대보증금 합산해서 100%가 매매가의 100%가 넘어갔을 때는 지자체장이 이거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 낼 분이 그렇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굳이 10년씩 이거를 내가지고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은 다시 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는 미성년자나 그 의무 위반, 아까 말씀드렸죠.
공적 의무 위반, 이것을 위반했은 사람은 등록 말소 후 2년 미만 경과 시 등록 제한을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그 자산이라든가 또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런 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간다라 그러면 앞으로 1년 후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이 좀 있는 분들은 빨리 그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 치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각 지역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뭐 요즘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종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전혀 매매 거래는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실수요자만 조금씩 움직여지고, 또 전세 같은 경우는 수요자는 있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서 뭐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현재의 부동산 흐름을 보면 이제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인지 각자의 그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빨리 그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은 드렸지만 2023년 4년 정도의 일산의 개발 상황이 모든 것이 그때 되면 완공 시점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현재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전혀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이 간다라고 그러면 일산도 아마 전체적인 우리나라 이 경제 흐름이 너무나 나빠질 겁니다. 현재도 이 부동산에만 좀 움직여지지 다른 분야는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그 시장을 완전히 죽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 경제 전반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2023년 하반기부터 24년에 일산의 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건데, 그때에 이 기업들이 순조롭게 잘 들어와서 그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그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세히 그때그때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산 전체적으로 좀 그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에는 23, 4년이면 가격 상승은 많이 될 거라고 지금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전체 우리나라의 이 경기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